네,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역시나 금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었는데요. 또 수급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가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코스피 지수 그나마 양지수가 양봉을 유지하다가 밀리면서 오늘 현물 시장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22평을 돌파하면서 거기서 뭐 3200까지 갔다 온 모습인데 22평을 돌파하면서 오늘 장중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현물 시장을 쓰레기로 만들어 놓고 선물 옵션 시장에서 돈을 끌고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뭐 현물 시장을 지금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부터 예견을 할 수가 있었죠. 오늘 고점이 나오더라도. 그리고 또 지금 추세가 완전하게 지수가 22평을 안착하고 올라타서 추세를 잡고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익이 나올 때 이렇게 이익 실현을 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수가 안정권을 찾아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박스 구간에서 계속해서 변동성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나왔다, 매수가 나왔다. 오늘 같은 날은 뭐 진짜 파생 쪽으로 돈을 끌고 모으고 현물 시장은 완전히 들었다가 쓰레기 만들어 놓은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은 모습이에요. 결과적으로 오늘 같은 쓰레기장에서는 꼭지에 물렸으면 그냥 계속 물려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쌍바닥은 만들어 놨는데 22평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전저점을 지켜주는지 여부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매도로 돌아섰고 기관도 좀 금융투자에서 오늘 매수가 됐는데요. 금융투자에서 좀 매수가 해주다가 오후 막판에 좀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소폭 매수로 장을 마감한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다 매도를 했습니다. 연기금에서는 그냥 4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소폭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이격만 줄이는 모습 나오다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돌파 매매 종목에서는 지금 신호 나온 거에서는 뭐 다른 종목들은 아침에 신호가 나오고 매매 관점으로 딱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KCT 하나가 9시 거의 30분 가량 돼서 신호가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파고들고 이게 그냥 그때 당시에도 끝난 건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틀간 세워놨다가 오늘 반전갭 상승으로 시초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초가도 굉장히 좋았어요. 뭔가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높은 그런 시초가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상한가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좋은 상승 만들면서 거래대금을 터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KCT 같은 경우에는 타라에서 포착도 했지만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좀 들으셨다면은 오늘 이쪽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은 있었겠다라는 게 뭐였냐면은요. 패드에서 어제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까지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내용을 발표를 하겠다. 패드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위안화를 통해서 디지털 화폐 거의 뭐 다 됐죠, 중국은. 그래서 패드에서도 지금 이게 발표가 나오면서 이쪽 관련주가 좀 움직일 가능성은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오늘 KCT가 반전갭으로서 일단 뭐 아침에 움직임에서는 바로 따라가지 못했지만 분봉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1분봉이고요. 오늘 시작하고 타라가 신호 나왔던 게 여기에서 돌파가 나올 때 신호가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뭐 보고서 바로 매수를 들어갔다면은 좀 먹을 구간은 있었지만 바로 매수를 못 들어갔다면은 네, 이미 뭐 막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매수는 못 들어갔고요. 이후에 이제 눌림목 자리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 자리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서 요게 지금 여기에서 매수하면은 가격 저항선이 있습니다. 위에. 그래서 10,000원 돌파하고 10,000원 위에서 한번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를 쌍바닥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파고드는 자리에서 여기에서도 매수 관점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혹은 돌파 이후에 계속해서 특정 가격을 지켜주는 자리 매수 관점으로 괜찮았었는데 저는 여기 구간에서는 매매를 못했고요. 이후에 어쨌든 여기 전저점을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인데 전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2평 이탈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100이 추세선에서 반등이 나오느냐 혹은 더 밀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볼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오전 매매는 이렇게 끝나고 오후 매매에서 보면은 이제 제가 1분봉에서 22평을 이탈하게 되면은 3분봉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분봉을 보면 결과적으로 1분봉 22평 이탈했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탈하고 결과적으로 수렴 나왔다가 여기 저점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계속해서 이 박스 구간을 만들어줬는데 수익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었어요. 이후에 이 전저점을 이탈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이제 볼 필요가 없었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오후장에나 어떻게 이제 한번 분위기를 살려주는지 봐야 되는데 역시나 오후장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파고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아래에서 매수 관점으로 좀 괜찮아 보이는 자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인데 이 구간도 1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매수 관점이 두 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요 자리입니다. 여기 10,000원 아래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10,000원 아래에서 매수 자리가 괜찮았습니다. 계속 지지해주는 가격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아침에 고점을 한번 돌파를 했다가 밀리는 구간이 있었죠. 그리고 또 특정 가격대를 계속 지지해주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한 번 더 볼 수 있었고 이후에는 슈팅 나오면서 상한가 못 들어가면은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상한가를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상한가를 못 들고 계속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상한가를 못 집어넣고 끝났지만 어쨌든 오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매수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10,000원에서 RP 하나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10,000원 가격 저항선과 그 다음 가격 저항선까지 여기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끝났다기보다는 거래대금 터트려 놨으니까 쉬었다 가는지 여부를 보면서 ABC 체크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오늘의 주도주인데요. 자, KCS 오늘 주도주가 되게 KCT가 아니네요. 자, PM풍년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네요. 그죠? 오늘, 완전히 갭상승 나오면서 상한가가 들어간 모습이고요. 한국컴퓨터도 한번 말씀드렸던 쌍바닥 자리.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종목 오늘 거래대금 터트려 놨는데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었다 가는지 여부 체크하면서 전고점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매집 계속해서 매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한번 트라이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얘가 월요일날 바로 간다기보다는 세워놓고 수렴해서 어떤 수렴으로 가느냐 요것만 체크하면서 요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중대형주 돌파 종목에서는 유나이티드 제약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결과적으로 수렴 자리에서 이 박스 구간을 아직까지는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고점 라인을 한번 채워드렸는데 완전하게 박스 구간을 돌파를 못했어요. 오늘 시장 참 그러고 보니까 이 현물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하고의 싸움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지들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현물 시장은 오늘 쓰레기 만들어 놓고 파생 시장에서 돈을 끌고 갔습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유나이티드 제약도 박스 구간을 이렇게 돌파하면서 정고점을 보러 갈 확률은
높은 자리에 있고요. 진원생명과학 지금 3거래일 수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은 위던 아래로던 방향 잡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되겠고요. 제넥신 도지입니다. 오늘 그러면 전일 음봉에 오늘 가운데서 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잉태형이라고 보면은 월요일은 위던 아래로던 방향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으로 방향 잡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월요일날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KCC 글라스도 지금 수렴 자리에서 전고점 돌파, 건설 쪽 움직인다면 같이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 빠미셀입니다. 빠미셀도 지금 돌파 이후에 수렴인데 얘가 여기서 상승으로 방향을 잡느냐 아니면 좀 더 수렴을 하느냐,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미셀도 지금 최근 들어서 연기금 기간에서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파미셀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오늘 종가 매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지수 추세 구간이 혼조세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명확하게 22평 이탈하면 청산하고 일단은 빠져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후에 다시 뭐 가더라도요. 대우건설은 아직까지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 오늘도 기간에서는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그러니까 대우건설은 좀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아침에 철도로 푸른 기술이 좀 움직임이 나오다 말았는데 거래대금만 좀 터트려줬어요. 뭔가가 얘기가 나올 게 있는지, 아니면 대북에 관련해서 뭔가가 얘기가 나올 게 있는지, 뭐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했죠. 싱가포르에서 얘기했던 거를 좀 계승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상승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으로 좀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고점이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짧게 치고 빠지는 정도가 괜찮다 보여지고요. 라운 CQ가 오늘 22평 쌍바닥 만들고 22평을 딱 돌파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지 여부. 왜냐하면 오늘 디지털 화폐 섹터가 움직였기 때문에 보안 쪽에서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에서는 K사인이나 얘도 지금 계속 저점 고점 높여가고 있죠. 거래대금이 터지는 않았지만 오늘 외국인 기관에서 좀 수급이 들어와줬어요. 그러니까 거래대금 터진다면 얘도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겠고,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얘도 지금 쌍바닥 만들고 22평을 돌파를 하려다가 끝났는데 다시 한번 22평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대금 터진다면, 얘는 22평 위에서 시초가를 만들어 갖고 거래대금 터뜨리면은 앞전 고점을 보러 가거나 돌파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보러만 간다고 해도 먹을 구간은 충분히 존재해요. 5,500원 아래에서만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6,000원까지 500원 정도는 충분히 먹을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같은 섹터에 있는 거 역시나 라운 시큐어입니다. 같이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나스미디어인데요. 일단 뭐 음봉이긴 한데 완전하게 이탈 나온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KM제약도 완전하게 이탈 나오지 않고 수렴 나오고 있습니다. 다중바닥 만들고 뭔가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신성통상은 오늘 뭐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는 뭐 수렴 자리에서 멀어졌으니까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르비텍입니다. 얘도 수렴 자리에서 그대로 지금 지켜주고 있어요. 다중바닥 지금 3중바닥이죠. 3바닥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거래대금 들어온다면 한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제넥신도 말씀드렸고요. DNC 미디어입니다. DNC 미디어도 지금 쌍바닥 만들고 사파 플러스 도지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 들어오고 22평 이에서 시초가 만든다면 한번 거래대금이 들어올 때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알로이스입니다. 얘도 사파 플러스 도지예요. 그래서 22평 위에서 시초가를 만드는지 여부, 요거만 체크하시고 시초가 만든다면 거래대금이 강력하게 들어온다면 초기에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박스권 위쪽에서는 고점에 대비를 하시면 되겠고, 저점에서 일단 잘 공략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